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재난의 현장에는 언제나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대한적십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한적십자사의 신희영 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적십자사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통은 적십자 하면은 회비만 내든 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적십자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네 있습니다. 가지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봉사 활동. 봉사. 그러니까 재난재해나 이럴 때 봉사. 예. 그다음에 병원. 병원. 그러니까 적십자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적십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혈액이라고 알고 헌혈 있는데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혈액 사업.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국제 활동과 또한 남북 활동. 남북 활동. 예. 그래서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이 그렇죠.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한 지가 벌써 52년째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 그러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 요새는 그 재난에 대해서 네. 산불이고 이런 수재 났을 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도 재난 방송을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적십자 운동하면 1863년에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에 의해서 창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1905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설립을 했죠. 예. 그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를 짧게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자, 우리 신 회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곧바로 또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의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종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적십자사 회장으로서 엔데믹 맞이하는 기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코로나 때는 저희 봉사원들이 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 예. 대면 활동을 제한을 받았기 그랬죠. 때문에 그래서 직접 그 급식 같은 걸 하던 분들한테 그걸 대신하는 방법으로 도시락 같은 걸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러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적십자사의 역할이 크게 네 가지라고 예,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이 있어서 의료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동안의 의료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성과를 좀 내셨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 전국에 7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군요. 코로나 환자 그 병상이 부족할 때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 외에도 6개 병원이 그 코로나 검사 네. 이러한 것들을 다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료와 더불어서 또 이제 재난 대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울진 삼척 산불 작년에 엄청 컸지 않습니까? 정말 역대급 그 재난이었고 또 올해는 홍성 봄에 또 강릉 이런 데서도 크게 산불이 났었는데 그럴 때 많이 또 봉사 활동이라든가 재난 구호 활동 하셨죠? 그렇습니다. 보통 예전을 생각하시면 적십자 봉사원들 하면 그저 삽 들고 빗자루 들고 가서 청소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요새의 그 재난에 대한 대응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따라가면 제일 먼저 따라가는 차가 저희 적십자의 밥차가 따라갑니다. 밥차요. 네.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맞습니다. 이 산불 끄시는 분들 그리고 소방관? 이재민들 이분들한테 저희가 급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방관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주먹밥이나 이런 걸 해서 네.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게 예.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예. 울진 산불에서는 저희 밥차 4대가 가서 5만 명분의 밥을 해드렸습니다. 5만 밥차가 예, 예. 엄청 큰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한 100인, 200인분의 밥을 예. 하는데 예. 열흘이나 걸렸기 때문에 예. 5만 명이라는 많은 분에게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재난 가서 이제 당장 뭐 저 귀중품도 못 챙기고 나오신 그 이재민들, 예. 그들이 이제 먹고 뭐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밥차. 그다음에 이제 소방관들 또 열흘 내내 예, 예. 이제 진화 활동 애쓰신 산림청 또 소방 본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밥차를 동원해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해주셨군요.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재난 구호 분야에서 토털 케어, 우리말로 하면은 뭐 완전 돌봄 예. 그런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은데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게 어떤 겁니까? 보통은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밥만 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재민이나 이런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밥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텐트 차가 가서 텐트를 다 설치를 해드리고 네. 텐트라고 하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예, 숙소로. 네. 근데 이제 예전엔 거기까지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는 이 세탁차가 가서 아. 그동안 빨래 못 예. 하신 거를 빨래를 대신 해드리기도 하고 옷가지며 이불이며 이런 이불이 거요? 제일 문제거든요. 이불이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큰 세탁기가 돌아가서 이불 빨래를 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끝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예. 또 그 봉사원들을 예. 위한 샤워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샤워차. 예. 그래서 한꺼번에 6명이 예.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차가 이번 강릉 산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네. 휴게차에서는 재난 심리 상담 네. 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예. 그 이재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재난재해 소방관들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예. 반려견용 이 차량. 반려견용 차량. 그러니까 반려견 많이들 키우시니까. 예, 그래서 울진 산불에서 보니까 그 이재민 숙소에는 반려견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사람만 그래서 들어가고. 네. 이 개들이 그냥 집 주변을 떠도는 거예요. 그렇군요. 밥도 못 먹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차에 이 반려견용 사료도 갖고 가서 나눠주고 그런 케이지를 가져가서 이 주인 옆에 살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토탈 케어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 돌봄인가 했더니 이게 반려동물까지 챙기니까 예. 이재민과 소방관을 위한 뭐 밥차, 세탁, 휴게차, 또 뭐 샤워차 예.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반려견을 위한 예, 공간까지. 왜냐하면 반려견 주인들이 반려견을 어떻게 챙겨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떠돌이가 예, 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토탈 케어, 예, 완전 돌봄이군요. 자, 이제 또 그 트라우마 이런 것도 말씀해 예. 주시긴 했는데 특히 이제 이태원 우리가 참사가 예, 발생했을 때 보면은 그 처참한 광경들을 본 사람들 네. 또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어떤 심리적인 지원 예, 이런 예. 것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난 심리 상담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던 건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네.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예. 그런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차량을 준비를 해서 또 차량입니까? 이것도 예, 차량이 거기도 많군요. 예,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차량에서 그러한 심리 상담에 그 전문가들이 예. 그런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전문가라고 하면 정신과 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을 상담사. 충분히 받아서 자격이 있으신 분들. 예.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예. 심리적으로 어떤 치료를 좀 예, 상담을 해주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요즘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예. 1년이 지났어요. 전쟁이 네.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대한적 십자사 가서 무슨 구호 활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기구의 일원입니다. 아, 예, 예. 국제적십자기구에는 191개국이 거의 대부분의 예, 예. 국가가.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만 있다. 그런 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191개국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네. 여태까지의 적십자의 우리나라 적십자의 국제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었는데 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때는 저희가 모금은 67억을 했지만 예. 전부 한 200억 정도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는데 그걸 국제 적십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아. 그러한 걸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적십자와 직접 컨택을 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어린이 분유가 필요하다. 분유. 네. 그래서 분유를 전달을 해드렸고 예. 그다음에 구호물품을 나를 차량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차량 19대를 저희가 구매해서 드렸고 그다음에 매트리스 몇만 장을 저희가 보냈고요. 이러한 그 발전기, 그다음에 겨울 동절기 용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네. 저희가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 시민들 뭐 아파트고 뭐고 다 폭격을 예, 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을 잃은 피난민들을 예, 위해서 그렇죠. 예, 예. 어린아이들을 위한 분유와 예. 또 겨울을 지내기 위한 뭐 모포나 이런 예, 예. 걸로 추정이 되고 매트리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차량 그런 걸 실어 예. 나를 수 있는 차량, 그걸 200억 원어치의 예, 예. 그런 규모의 구호물품을 직접 예, 예. 전달을 하셨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튀르키예 지진이 상당한 규모로 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명피해도 컸는데 그런 국제적인 재난에도 국제 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예. 또 거기 가서도 구호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입니다. 예, 6.25 때 그렇죠. 참전도 두 번째로 했고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와서 예. 목숨을 잃었고 그런 형제 나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네.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200억 정도만 모금할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열흘 안에 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모금을 해서 384억이라는 예.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는 굉장히 많은 예. GDP 대비로는 예. 굉장히 많은 돈이 모금이 됐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모금을 예, 한 거죠. 기부금을 예, 낸 예. 거죠. 그래서 예. 그 돈을 우리가 잘 써야 되겠다 해서 국제적십자를 통한 활동도 하지만 예. 저희가 직접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2명이 지금 파견을 나가 있고 예. 그분들을 통해서 그쪽 튀르키예 적신월사 거기는 예. 이제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신월사인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밥 먹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밥 먹을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숙소가 필요한데 그냥 텐트가 아닌 조금 더 견고한 예. 숙소를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임시주택, 가설주택 이런 예, 겁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컨테이너 하우스. 아, 예.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이 보통 500호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거를 네. 저희는 이번에 1010호. 아유, 굉장히 30호. 많은 큰 예. 2배 정도 되는 한 3, 4천 명이 예, 예. 묵을 수 있는 예, 그런 그리고 집이네요. 네. 거기에 그냥 단순한 이 공간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네.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네. 그 아이들의 유치원을 비롯해서 예. 여러 가지 종교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제공을 해드렸고 예. 그런 주민들이 너무나 고맙다. 예.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384억이라고 그러셨죠? 예. 자발적인 예, 모금액. 거기에다가 또 적십자사의 일부 재원을 얹어서 예, 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좀 구활동을 그렇죠. 한 셈이고 GDP 대비해서는 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대국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들고 그거를 적십자사가 또 앞서서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예, 좀 예.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헌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6월 14일이 지난 6월 14일이 헌혈자의 날이었어요. 이게 예.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는 2년째 예, 행사잖아요. 예. 그래서 광화문에서 큰 예, 예. 행사가 열렸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헌혈자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쉽게도 그날 폭우가 와서 네. 준비했던 행사가 다 진행되지 못했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저희를 격려해주고 가셨고 네. 그러한 뜻에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려고 네. 준비를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자, 헌혈하면 이제 피를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 시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헌혈하시는 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헌혈 쌓아놓은 비축량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상황.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는 보통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날짜가 보통 5일치가 보관되어 있는 걸 안전이라고 합니다. 5일치. 그런데 네네.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는 3일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때는 병원들이 피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이 예정을 잘 못 잡았던 경우가 네,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이 제일 중요한 학생들하고 예. 군인들이 헌혈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예. 하다 보니까 예.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 회사를 다니는 월화수목금보다 네. 토요일 일요일이 헌혈이 훨씬 더 많아졌고 많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 예. 그 중장년층들이 자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 헌혈을 해주셔서 예. 그 이후에는 이제 5일 이상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 6.2일 어우. 그 정도를 지금 계속 유지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마음이 따뜻한 국민이구나. 자, 그럼 재원 아까 이제 저도 집에 이렇게 매 1년에 한 번씩 지로용지가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적십자 회비 내라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내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정 지원을 정부로부터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겨우 9.7%밖에 안 된다 그래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나머지는 9.7%도 최근에 굉장히 올라간 거고요. 예전엔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9.7%까지 가게 되었는데. 네. 예전부터 적십자는 그 지로용지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 같이 이제 전 국민한테 뿌려지는 그런 걸로 했었습니다. 그게 이 60년대부터 그런 게 되면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고 내라고 하면 이 통반 조직을 통해서 강제 모금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00만 명의 세대주한테 그러한 걸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서 보냈었는데 많은 젊은 분들이 민원을 내십니다. 내 아이디 어떻게 알았어? 내 정보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런 거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그걸 안 하겠다고 전임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었는데 올해네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는 500만 명의 기존에 그런 돈을 내시던 분한테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납부하시던 분. 너무나 다행인 게 금년 3월에 이미 목표의 100%를 다 초과를 했습니다. 야, 내시던 분들은 꾸준히 내시는 내시는 분들은 아주 꾸준하게 내시고 아주 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걸 바탕으로 적십자 활동이 진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3년이 어느덧 다가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하실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대한적십자사가 이런 거를 할 것이다. 끝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느낀 적십자는 그냥 쭉 하던 일만 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청렴도가 1, 2, 3, 4등급 쭉 공공기관 할 때 바닥에 5등급은 아니지만 4등급이었었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2등급이 됐고 작년에는
잘못하면 1등급이 될 뻔한. 잘못하면 1등급이 예. 될 뻔한. 예. 그러니까 2등급 중에는 제일 높은 예. 2등급이 돼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적십자가 되었다. 그래서 청렴도. 저는 적십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청렴하고 예. 그다음에 도움이 신속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모금을 한 거의 집행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적십자는 한 달 이내에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속과 정확, 예. 투명 예. 그거가 만들어진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속 투명 이런 예. 성과를 거두셨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건강할 때 피를 나누고 또 봉사활동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특집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